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방송에 이어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뇌질환 치료에 도전하는 스탠퍼드 의대 이진영 교수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학자로서의 이진영을 제가 여쭤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업인으로서 이진영, 그 CEO로서 이진영, 아마 그 질문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2013년 창업을 하셨어요. 네. 엘비스라는 회사인데 이게 사실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는지, 왜 연구와 이 회사를 병행을 해야만 했는지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 분야에 뛰어든 이유는 이 뇌질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는데 학교라는 곳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바탕에서 논문을 내는 게 학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회사를 창업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처음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빨리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좀 더 많은 지원과 좀 더 많은 그 범위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창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연구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하는 일이었고요.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은 거기서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다른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이 엘비스. 왜 엘비스라고 지으셨는지? 라이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제 라이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줄여서 엘비스라고 했고 이제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기도 해서 직접 엘비스라고 지으신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요새 근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비행기에서도 그 영화를 봤는데 엘비스라는 그런 이름이 기억하기 쉬운데 저희 이제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의 라이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약자로 한 것을 사실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제 지인이 지어주셨습니다. 서울의 모 레스토랑에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을 때 지어주신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이제 학교에서 연구와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한 회사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주셨는데, 그 사실 저 같은 비전문가가 듣기에는 그게 그 일 같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회사에서 하는 일은 그러면은 실험을 좀 더 하고 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실험을 하고 그거를 체계화할 수 있는 어떤 생산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뭐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학교 연구실에서는 기초적인 연구를 합니다. 이제 어떠한 뇌 신호가 실험을 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낸 것을 바탕으로 논문을 내는 게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이제 그러한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회사에서는 실제로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또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엘비스에서 지금 만든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떤 제품인가요? 저희가 가진 기술의 핵심은 이제 뇌 회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고요. 뇌의 회로도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회로도라기보다는 뇌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뇌에서 측정된 신호를 바탕으로 이 뇌는 이런 기능이 이렇게 제대로 동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어떤 질환을 중심으로 영상으로 그럼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4차원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차원 영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었고 이름은 뉴로매치라고 합니다. 뉴로매치. 이제 뇌에 관한 정보를 실제로 치료 방법과 매치시켜준다는 의미로 뉴로매치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네. 진단을 해주고 그럼 이 네.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네. 어떤 치료법을 써주는 게 제일 적절할지 그렇죠. 그걸 지금 네. 말하자면 체중계처럼 그냥 뇌의 진단. 네, 뇌에 관한 솔루션과 매칭을 시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뇌를 할 수 있는 뇌를 이제 상태를 볼 수 있는 MRI 같은 장비에서 보여주는 거, CT에서 보여주는 거 그런 기술과는 똑같이 영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뭐가 좀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네. 이제 CT와 MRI 이런 기기들이 보여주는 영상의 내용은 사진 같은 겁니다. 아까 체중을 얘기했는데 사진 찍어서 이 사람은 체중이 이 정도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체중은 한 가지 숫자라서 굉장히 쉬운 건데도 사진을 보고 체중을 알아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많이 틀릴 거예요. 각자 머슬 마스가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뼈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한 가지 숫자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MRI나 CT로 보여주는 정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외형. 실제로 기능. 이 뇌에 이 세포가 얘랑 제대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걸 이제 시각화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요. 정량화하고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예. 임상 실험도 하셨을 텐데 임상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이제 임상 실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회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저희가 하는 일은 정보를 분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임상 실험 자체가 그렇게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해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이 아주 어렵진 않은데 저희가 첫 번째 제품으로 내기 위한 임상 실험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앱의 기능을 넣기 위해서 또 많은 임상 실험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금 엘비스에서 맞는 뉴로매치는 그럼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뉴로매치가 처음 출시되는 것은 내년이 될 것입니다. 내년이요?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받는 또 과정도 또 있을 지금 거예요?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시간만 해결되는. 사실 이제 어떤 약물을 투여하거나 이렇게 기계를 이식한다거나 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프로세스가 있는 그러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그런 것들은 한 10년씩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그런 기술을 다 만들어서 또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이 장비는 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이제 이게 좀 더 개발이 된다면은 나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뇌가 이상해갖고 내가 한번 측정해봐야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환을 중심으로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처음 공급할 대상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의 기능은 집에서 좀 내가 쉽게 오늘 아침은 일어났는데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아침마다 체중을 재보듯이 이렇게 집에서 쉽게 나의 뇌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상을 발견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면 병원에 가지만 아니면 내가 운동을 좀 더 한다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미래에는 내 뇌가 좀 이상하니까 오늘 말 걸지만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올 수 있겠군요. 신호를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오늘 측정해봤는데 상태가 안 좋아. 재밌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연구자와 기업가라는 거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건 너무 무리 아니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목표에 필요한 일들을 다 한다는 심정으로 사실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 가지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근데 그런 뇌질환이라는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사용하고 개발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웠지만 지금 와서 보니 또 연구도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했지만
이제 뇌질환의 치료라는 문제의 전달을 위해서는 기초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예, 예. 임상 실험까지 많은 것들이 예.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사실 그 일 자체보다도 네. 사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 때, 너 전자공학자인데 뭐 하는 거야? 그런 시선도, 편견도 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동양에서 온 동양인 여자, 또 뭐 아는 애야? 뭐 이런 시선도 있었고, 지금은 안 그 그렇죠? 다음에, 뭐, 지금도 처음 만나는 사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수? 너 교수만 하던 사람이 네가 비즈니스를 알아? 이런 굉장히 사실은 그런 뭔가 문제를 새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 저는 뭐 교수를 하고 뭐 기업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챌린지가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성장도 있었지만 그 과정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많은 환자들에게 네. 죄송한 마음이 아니 뭐 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잖아요. 네네.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들 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네. 사실 교수님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그 네. 실리콘밸리 한가운데 있는 그 대학교에서 네. 연구를 하고 계시고 실리콘밸리라는 환경도 있고 그러면 어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수님께서 창업 쪽에 하나의 수단을 얻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문화적으로는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하면 된다라는 그런 컬처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컬처에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컬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뭐 저희 대학은 저희 지금 현재 총장님, 그전 총장님도 다 창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창업을 encourage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실제로 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정도지 그걸로 인해서 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그럼 실리콘밸리라서 더 어려운 점, 경쟁이 너무 세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사실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실리콘밸리라서 더 힘든 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저는 사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빨리 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문제 풀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뭐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어디라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사실은 많은 원동력과 컬처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의도를 가진 그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면서 부작용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 이제 교수님 여기 모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사 검색을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한 포럼에서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는 포럼에서 나가서 한국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강조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굉장히 어려우셨나 보다.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걸 강조하신 이유, 이 네트워크, 한국계에 또 강조하신 이유도 또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계속 저는 연구자로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자 많은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 박사를 하고 교수가 처음 돼서 일을 할 때까지는. 근데 이제 많은 일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배운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사실 하다못해 회사를 하는데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일을 해주셔야 되고, 뭐, 투자를 해주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의 근본이 많은 사람의 협심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배우면서, 네. 이제 뭐 어려움의 종류가 많을 텐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울 때 내가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힘이 많이 필요한데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우리 한민족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데 여기서 더 위로 나아가고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더십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서로 경쟁하고 깎아내리기보다는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 도와주고 죄송한 서로 부당한 일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 팔로알토의 이름을 따서 팔로알토 리더십 포럼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이제 주도를 하셨군요. 네, 만들어서 이제 그런 사회의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내가 직접 오늘의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같이 리더십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의 그 연구와 이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의 의도, 그 말씀대로라면 좀 아무래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이제 뛰어난 두뇌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 그러신지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창업한 회사에 서울에 지사도 있습니다. 네네. 지사를 만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제 제가 다양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학생들, 이제 교수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인재가 뛰어납니다. 제 생각에. 정말 뛰어나고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제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엘비스라는 회사가 잘 돼요.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시죠. 사실 뭐 기업이라는 것에 이제 돈을 수익을 받으면 당연히 저를 믿어주시고 투자해주신 저희 주주분들에게 많은 이익을 환원해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희의 기업 이 엘비스라는 회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 해결의 목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단계가 저희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단계의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어렵고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는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라는 설득의 과정이 많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씩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걸로 이제 회사의 이익이 창출이 되면 그걸로 재투자를 해서 다른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는데 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성과가 참 많은데 그럼 상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가장 기억에 남는 상. 뭐 상을 여러 가지 뭐 과정에서 운이 좋게 받기는 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받은 상이 사실 NIH에서 주는 국립보건복지부에서 주는 Directors Pioneer Award라는 것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뇌과학에 입문하게 된 게 Pathway to Independence Award라는 걸 받으면서 입문했는데 이제 그게 젊은 과학자를 도와주는 상이었다면 Pioneer Award는 established 된 과학자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을 때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쟤는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에서 시작해서 이제 분야에 제가 개척한 분야에 대한 컨트리뷰션으로 상을 주셨다는 점에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근데 그 상이 정말 대단한 상이라는 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네. 공식적으로 보도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큰 상을 우리 네. 연구진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네, 네. 기사가 나온 것도 봤는데 네. 그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워요. 네, 뭐 꽤 사실 좋은 상입니다. 노벨상도 한번 생각해보직한데 그런 욕심은 없어요? 상을 뭘 받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하긴 했는데 네. 저는 상이라는 거는 네.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주시면 감사히 받겠지만 과학자나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내가 정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 내가 목표로 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상을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서 받는다는 건데 상을 목표로 했을 때는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인데 인정받는 네.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 늘 물어보시거든요. 과학자라 그러면 너 노벨상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데 뭐 제가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면 뭐 노벨상 안 주셔도 저는 되게 행복할 것 같고요. 치료하면 주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예. 교수님 이렇게 보면은 남들 보기에는 참 탄탄대로만 걸어오신 것 같아요. 그 네. UCLA 교수도 있으셨고 또 스탠포드 거기다가 지금 직함이 굉장히 많던데 공대 교수이면서도 의대 교수이시면서도 네. 또 여러 분야에서도 하시고 기업 대표이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 과정까지 오기에 실패와 좌절이 없었다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가장 가슴 아팠던 거 가장 내가 네. 정말 이 모든 거를 다 제로 세팅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순간. 그런 순간이 한두 개 있었다기보다는 거의 매 순간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 탄탄대로 같아 보이는 이유는 안 넘어져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넘어지는데 매번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넘어지는 과정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가장 좀 더 힘들고 못 일어나겠다고 싶었을 때는 사실 뭐 부당한 일을 겪는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경쟁과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이 꼭 공정한 경쟁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언제나 배웠습니다. 경쟁에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당한 일들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을 겪으면 또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고 좌절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겨나는데 그런 역경을 여러 번 겪고 일어나면서 생각한 결론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결론으로 중요하게 배운 점은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뭐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는 목표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과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도와주는 분들도 다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류애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류애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내가 겪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덜 겪을 수 있게 저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리더십 커뮤니티에 관한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안 넘어진 게 아니라 매일 넘어졌는데 계속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게 포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격일 수도 있겠고 또는 부모님께서 가르친 그 교육일 수도 있겠는데 어느 쪽이 좀 크다고 보시나요? 제가 뇌과학자라서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 뭐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면도 많이 있고
타고난 성격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포기를 안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네. 엄청나게 계속 넘어지고 무릎이 깨질 때도 네.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끝까지 달려가서 네. 그 일을 성취해냈을 때 그 한 번 성취를 하고 나면 아무리 못 일어날 것 같고 넘어졌을 때 달려도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네. 하면 된다라는 아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입증을 나 해주셨네요. 자신에 관한 믿음, 네.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학생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교수님께서도 네.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완벽 근처도 안 갑니다. 가장 네. 좀 뭐라 그럴까 부족한 부분 있다면은? 부족한 부분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그냥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리면 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네. 운전면허 시험을 봤거든요. 네네. 6번 떨어졌습니다. 7번째 합격을 했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면 굉장히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네. 한 3번, 4번, 5번 이렇게 떨어질 때쯤 되니까 나는 뭐가 문제일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나는 왜 못하지? 네. 그런 작은 일에서 사실은 네. 굉장히 큰 절망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7번째 합격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포기를 안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이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네. 이제 젊은 이제 후배 연구자들 이제 네. 막 공부를 시작하는 네. 분들에게 네.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이거는 조금 좀 네. 염두를 해두고 연구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물론 포기를 하지 마라. 끝까지 해보라.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지만 또 따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상 말씀하셨을 때 얘기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애를 가지고 내가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내가 좋은 기여를 하면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다른 것들도 가질 수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죠. 하지만 인정을 받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사실은 정말로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며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넘어졌을 때도 나 이런 거 꼭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살기 좋고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참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도 이렇게 장시간 동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류 역사에 남은 연구 성과는 결코 혼자 힘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과는 또 연구진에게 더 많은 과제와 도전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은 이를 극복할 큰 힘이 될 겁니다. K피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